김무일TV와 함께하는 쪽방촌 이야기, 쪽방 동네 사람들과 함께한 사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이 질문을 오늘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쪽방촌 골목 어귀에서 50년 넘게 터를 잡고 살아온 장복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5세인 할머니는 이곳에서 새를 놓아 자식 셋을 모두 공부시킨 자부심을 가진 분이셨죠. 중국 만주에서 태어나 1945년 광복과 함께 귀국한 할머니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위군인 남편을 대신해 시장에서 짐을 이고지며 살아온 세월, 그 무게만큼이나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50세 생일날 새 들어 살던 집을 직접 매입해 쪽방 5개를 갖춘 집으로 개조하며 스스로의 자립을 일궈냈습니다. 할머니의 방을 둘러보니 정겨운 살림살이가 가득했습니다. 쪽방촌이라 하기엔 너무도 알뜰하게 꾸려온 할머니만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집 한 채를 더 매입해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2층은 할머니의 안채로, 1층의 5방은 이웃을 위한 쪽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이 작은 공간들, 비어있는 방도 있지만 이웃들의 삶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는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엄동설 안에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 쪽방으로도 활용됩니다. 햇살 보금자리와 연계해 추위에 위급한 이들을 무료로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익숙한 시장과 지하철, 모든 것이 편리한 이곳에서의 삶은 이제 할머니의 약값과 병원비를 책임지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한편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을 향한 외부의 차가운 시선들,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는 모습들이 이들을 편견의 틀에 가두고 있습니다. 쪽방촌 뒤편 육교로 향하는 길은 주민들이 필히 지나야 하는 곳입니다. 이 길은 주민들에게 매일 마주하는 쪽방촌의 현실을 상기시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육교 주변에는 노숙인들의 흔적과 쓰레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그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고단함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영등포구청의 실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곳 주민 63.2%가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응답자의 77%가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답했고, 절반 가까이는 지난 1년간 가족의 방문조차 없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쪽방촌 거주민의 절반은 6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70%가 넘는 인구가 질병을 안고 살아가며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고혈압부터 관절염, 당뇨, 우울증까지 질병은 이곳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볕 좋은 날 육교 밑에 모여 앉은 그들의 파리한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 모습이 눈에 밟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변화도 있었습니다. 2019년 주민참여 사업을 통해 육교 계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새 계단은 쪽방촌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로변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편의를 위한 변화였지만 겨울바람 속에서 황급히 이곳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하기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을 익히며 재활을 꿈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시의 빈민가, 쪽방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고군분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쪽방조차 얻지 못한 이들은 더욱 추운 겨울을 납니다. 2021년 첫날 영하 25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 서울역 대합실을 찾았습니다. 50여 명의 노숙인이 이곳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시린 현실을 보여줍니다. 노숙인 정 씨의 주 생활 반경이 평소 남대문 지하도이지만 바닥의 냉기를 견디지 못해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마저 문을 닫는 상황.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거나 급식소를 찾아 떠도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역과 광화문, 영등포역 광장은 노숙인들의 거점입니다. 밤이 되면 지하도에 종이박스로 작은 움막을 찍고 몸을 누이는 이들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노숙인 숫자가 다소 감소했다 해도 이들의 삶이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더 은밀한 곳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을 월 평균 650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강추위가 겹치며 노숙인들은 마치 철새처럼 잠잘 곳과 먹을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며 만난 이들은 입을 모아 이번 겨울이 가장 춥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언제쯤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논어하기 편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말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말라.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예를 잃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품격입니다. 지난 한 해 한성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이들에게도 빠른 갱생의 새봄이 오길 기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환기 화백이 사랑했던 이 제목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구절은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가슴 졸이며 암송했던 시, 수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오늘 밤 쪽방촌을 내려다보는 별 하나가 있을까요? 고엽제 전우강 씨, 이씨 할아버지, 짙은 화장의 여성, 그리고 박 씨와 장 할머니까지. 우리가 만났던 모든 이들이 언제 어디선가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던 박 씨의 가녀린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작별의 인사를 남깁니다. 아디오스 아미고. 2021년 새해 첫날, 영등포 나그네 공원 쉼터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김무일이 전합니다. 김무일 TV였습니다.